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좀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자, 지금 강의는 블로그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강의고요.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블로그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뭐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퍼스널 브랜딩, 뭐 다양한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 강의는 여러분 좀 많이 들으시고,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모든 완강이 다 끝나고 나면 일부 강의는 유료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모든 강의가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완강될 때까지는 무료로 강의를 공개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소통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그와 필요한 것들은 지금 강의 별도로다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47년생이니까 지금 한번 대략 75세 정도 되셨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이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뭐 경쟁 우위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공부를 하게 됐고, 이분의 경쟁 전략을 여러분 블로그에도 적용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7강에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특히 이기는 전략이라고 하죠. 경쟁 전략 중에 이기는 전략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 물론 뭐 책은 굉장히 좀 두껍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뽑으면, 보통 일반적인 저희 같은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이 경쟁 전략을 사용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용 우위 전략, 그다음에 차별화, 집중.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략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꼭 이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전략은 지금 이게 꼭 쉽게 얘기하면 블로그 외에도 일반적인 여러분들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아까 나름대로 경쟁자를 어떻게 따돌리는가, 굳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나름대로 승기를 잡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비용 우위 전략입니다. 비용 우위 전략. 뭐 아실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비용 우위의 전략은 여러분들 말 드린 대로 자, 이기기 위해 어떻게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에요. 비용 우위. 내가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비용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많이 팔아서 규모를 키움으로써 제품당 고정비를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내가 마진이 적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처음에는 마진 폭이 5%인데 아까 같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당 고정비를 낮추면 나는 시장을 점유를 한 상태에서 1등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추가 플러스 이득을 가져가는 방법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많이 팔아서 규모를 키웁니다. 시장의 파이를 키우죠. 시장을 키우는데, 시장을 키우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장을 키우다 보니까 마진이 적죠. 뭐 5%. 근데 이제 시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제품당 고정비를 낮춥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추가 수익이 나는 거죠. 이런 방법을 보통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험 곡선이라고 불리는 뭐 이제 말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많이 만들어 보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생산 효율화를 꾀하는 전략이에요. 뭐 앞에 뒤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이죠. 많이 만들어 보고 어떻게 이게 뭐 내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처음에 이런 전략도 쓸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어떻게 OEM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 효율화를 꺼내고 품질을 높여서 나중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경쟁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경험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중요하게 뭐 경제 전략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블로그에다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비용 우위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비용 우위,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방법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 드리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뭘까요? 글쓰기, 책 읽기, 꾸준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양질의 콘텐츠를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유일한 세 가지 방법이에요. 자, 글쓰기. 문장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글쓰기. 왜요? 여러분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환을 만들던 이 과정은 전부 다 뭐냐면 문장력이에요. 문장력. 어떻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딱 여러분이 남들에게 아니면 남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표현하고 싶은 걸 어떻게 글로 아니면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글쓰기 상태에서 자 말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산이라고 하잖아요. 주산. 그죠? 주산. 그런데 우리가 주판으로다가 이렇게 튕기다가 암산이라는 걸 하죠. 암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쓰기는 요거고요. 암산은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은 말하기도 잘 하세요. 그래서 글쓰기. 왜냐하면 처음에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씀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양질의 콘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고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고 빨리 만드니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 읽기. 이 책 읽기 독해력이라는 건 두 개예요. 일단 인풋. 무언가 들어와야 무언가를 내보낼 수 있죠. 글쓰기를 하든 영상 콘텐츠를 만들든 들어와야 나가니까 인풋의 효과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건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무슨 얘기냐면 자 양질의 콘텐츠를 빨리 많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됐냐면 어떤 거를 읽고 어떤 텍스트나 영상을 보고 빨리 요약하고 정리하고 저 영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면 이 콘텐츠에서 필요한 요점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 문장력과 독해력은 양질의 콘텐츠를 빨리 많이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죠. 그 뒤에 나름대로 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꾸준함, 습관이에요, 습관. 제 경험으로는 습관이라는 게 왜 무서우냐면 처음에는 그와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습관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을 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속도가. 그 다음에 꾸준하니까 이제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뭐만 시간만 보장이 된다면 이 꾸준함 때문에 습관이 들으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은 지금도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다 보면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앉았다 싶으면 눕고 싶고 눕다 싶으면 뭐 졸리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양질의 콘텐츠를 빨리 많이 만들어내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런 습관이 들여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무슨 아까 앞에서 봤던 차별화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 자, 차별화 전략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에서는 무엇이냐면 고객의 특별한 니즈를 찾아냄으로써 좀 더 비싼 가격에 파는 전략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비싼 가격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하는 거죠. 비싼데 지갑을 열도록 하는 어떻게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별화 전략이에요. 자, 이걸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자, 적용을 해봅시다.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요? 네, 우리가 얘기한 블로그 또 콘텐츠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도 얼마 전에 이랬죠. 무슨 얘기냐면 콘텐츠를 만들 때 모두가 대상이에요. 모두가. 자, 모두가 대상이면 여러분들 보면 고객은 가격의 지갑을 열지를 않아요. 모두가 대상으로 하니까 가격을 낮추면 무조건 열리겠지. 근데 가치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고객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에도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게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가치 있는 것, 내 고객에게 가치 있는 건 달라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모두가 타겟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가죠. 과연 내 블로그의 컨텐츠는 여러분 가치가 있는가? 누구에게? 모두에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 나에게 기꺼이 지갑을 열 사람들에게, 내 컨텐츠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죠? 그런 사람에게 가치 있는 컨텐츠인가? 두 번째, 내 컨텐츠가 유사한 것들과 과연 내가 뭐가 다른가? 내 컨텐츠가 무엇이 다른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편의품이 돼버려요. 자, 차별화라고 전략이면 이게 무슨 편의품이라고 하는 거죠. 편의점에서. 편의품. 자,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디자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필요하니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편의품 같은 경우는 차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컨텐츠가 편의품에 속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것과 달리 독특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차별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일단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집중 전략입니다. 집중. 자, 시장과 상품을 좁게 한정하고 그곳에 최고를 지향하는 전략이에요. 시장과 상품을 좁게 한정하고 최고를 지향하는 집중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역에 관련돼 있는 어떤 개념이라면 이 집중 전략은 포인트, 딱 초점에 관련돼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틈새 시장,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에 욕심되지 않으면 좁게 혹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바로 집중 전략이다. 그럼 이걸 블로그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콘텐츠를 꾸준하게 집중 발행하고 그로 인한 파생이익을 노리는 방법이에요. 자, 방문자는 아니죠. 이거는 방문자 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어떤 정말 타겟팅된 그 어떤 특정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여우면 다 해결이 돼. 이런 정말 꿀 같은 어떤 콘텐츠, 이런 정확한 콘텐츠를 노리는 거죠. 이랬을 때 세 가지를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한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면 효율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한 가지 주제. 왜냐하면 자꾸 공부를 해나가고 포스팅을 해나가면서 빨라지겠고 무언가. 그래서 이 주제가 실질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 즉 깊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없다가도 전문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전문성.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집중 전략의 또 나름대로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홍보, 마케팅. 마케팅을 하나만 하면 되니까 뭐냐면 브랜딩 효과를 높이기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잡블로거 해가지고 주제가 이거 이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행, 어떤 사람들은 경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죠. 이렇게 집중 전략. 이거 외에도 더 있겠죠. 더 있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집중 전략까지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들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랑 영업이랑 이런 시장적인 전략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좀 한번 읽다가 보니까 야, 여기선 블로그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 주제로 잡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1강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